빅데이터의 세계를 발표할 2학년 신반 이정민, 2학년 신반 이제 2학년 희반 이다연입니다. 앞서 두 번의 강연으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빅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무궁무진한 빅데이터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분야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의료계에서 빅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68조 원의 큰 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이처럼 빅데이터는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암 환자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등장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10년에 걸쳐 암 환자 2천여 명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였습니다. 각 암 환자의 성별, 나이, 암세포 전이 범위, 약물 투하에 따른 암세포의 변화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각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암치료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는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희귀암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례라고 합니다. 네, 생후 8개월 된 아기가 망막 모세포종이라는 희귀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초기에 치료하지 않게 된다면 실명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많은 병원에 데려가 보았지만 다른 병원들에서는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암으로 적출해야만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곳 S병원에서는 다른 진단을 내렸는데요. S병원에서는 약물을 통한 항암치료를 권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아픈 아기만을 검사할 뿐 아니라 이 아기의 부모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병력까지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아기에게 이 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이 아기에게 잘 맞는 치료 방법이 레이저 수술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레이저 수술법 적용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가족의 데이터와 함께 분석한 덕분에 아기의 병은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환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게놈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지 않으실 것 같아서 게놈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놈은 생물의 유전 정보 모두 담겨있는 유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게놈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모두 해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생명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은 동식물의 게놈을 해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게놈 해독하는 작업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빅데이터의 발달에 따라서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완성된 인간 게놈 지도를 빅데이터를 이용하여서 더 정확히 분석한다면 희귀병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개인마다 다른 유전 정보에 따라서 맞춤 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날씨에 대한 빅데이터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에 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면 날씨와 제품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빅데이터가 나타나기 전에도 저희는 날씨와 제품의 관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우면 선풍기나 에어컨, 추우면 히터나 난로, 비가 오면 우산, 장화, 우비, 햇볕이 쨍쨍하면 차가운 음료수 또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경험을 토대로 추측해본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저희는 날씨와 제품의 관계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많은 기업들은 날씨 마케팅이라는 경영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사례를 통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CU 편의점입니다. CU 편의점은 날씨에 따른 매출과 재고량을 분석하여 이를 빅데이터로 정리하여 경영에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CU가 얻은 빅데이터 내용에는 비 오는 날에는 도시락이나 김밥류 등의 판매가 20-30% 정도 감소한다는 사실과 비 오는 날에는 꿀물과 부침가루, 브릭, 스타킹이 잘 팔린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CU는 이를 활용하여서 유통기한이 짧은 도시락이나 김밥류 등의 폐기량을 40%나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물류센터의 재고 보관 기간을 2주일에서 1주일로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살 수 있는 파리바게트인데요. 파리바게트는 날씨가 맑고 기온이 27도 이상의 더운 날에는 샌드위치가 잘 팔린다는 사실과 비가 오고 기온 20도 정도 쌀쌀한 날에는 피자빵이 잘 팔린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서 날씨에 따라 준비하는 빵의 양을 다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파리바게트는 매출 신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등장에 따라서 나타난 새로운 경영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날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날씨 마케팅은 방대한 매출 정보와 날씨 정보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케팅 기법의 정확한 정의는 날씨를 매출의 한 요인으로 보고 최소화하여 많은 이윤을 확보하는 경영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다양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날씨 변화에 민감한 만큼 기업들이 날씨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잘 활용한다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패션에 이용된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온라인에 성공적인 판매가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 매출 비중이 증가하였고 70% 이상 오프라인 방문객이 구매 전 온라인에서 관심 상품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디바이스 보급률이 100% 이상이어서 사회의 모바일화가 가속되고 2020년 1인 발생 신호가 20개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구되는 비용의 축소화입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클라우드 등 기술의 발달로 24시간 원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시스템 확충 등 기반의 마련에 과거보다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정량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본부장 이상 의사결정가자들의 노하우에 의존한 감이 아닌 데이터 분석 결과값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실무자급에 언제든 정확하고 빠른 업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분야에서는 트렌드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션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빨리 소비자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패션 브랜드 중 저는 엘리타리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타리는 최근 3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4개월 뒤의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엘리타리의 분석 결과는 90% 가까이 적중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엘리타리는 패스트 패션이라는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위해 1, 2주 단위로 신상품을 내놓는 저가 의류 브랜드를 말합니다. 패스트 패션을 이용해 작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것이고요. 또 SNS를 이용해 트렌드를 읽어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매장의 판매량과 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빠르게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재밌는 마네킹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네킹 회사 알막스사가 제작한 마네킹 IC는 기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마네킹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IC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쇼핑객들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C는 카메라를 통해 성별, 인종, 나이 등 다양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하루 총 방문객, 소비자의 방문 빈도가 많은 시간, 제품을 바라볼 때 소비자의 표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시대에는 손님만 마네킹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네킹도 손님을 관찰하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치에 이용된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에 첫 출마한 2007년 2월 10일 출마 선언과 동시에 자신의 이름을 건 마이오바마닷컴을 개설했습니다. 마이보는 지지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 무게를 뒀습니다. 마이보는 경제, 일자리, 세금 등 정책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실 확인 페이지, 오바마의 최근 행보와 정책 등을 인포그래픽과 사진, 동영상 등으로 소개해야 하는 후보 근황 페이지를 두 축으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선거 캠프는 전화, 방문,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권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유권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어떤 유권자가 어떤 선거 공약과 어떤 전달 방식을 좋아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애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할리우드에서 열린 정치 후원금 모금 디너 파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분석팀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디너 파티에 참가할 확률이 높은 그룹이 부유한 40대 여성들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를 토대로 40대 여성층들에게 가장 호감을 줄 수 있는 인물로 배우 조지 클루니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디너 파티의 장소를 조지 클루니 자택으로 하였고, 디너 파티에 만족한 40대 부유층 여성들은 기꺼이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1,500만 달러라는 후원금을 모아 디너 파티는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알다시피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을 하였고요. 다음으로는 스포츠에 이용된 빅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머니볼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약체 팀을 우승으로 이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머니볼의 주인공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라는 메이저리그 구단은 1990년대 중후반 리그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던 팀이었고 가장 가난한 구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 빌리빈이 단장이 되면서 빌리빈은 타율, 타점, 홈런 등 사람들이 환호하는 요소뿐만 아니라 출루율, 장타율, 사사구 비율 등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2년 메이저리그 최초로 20연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야구팀인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IT 업계의 CEO였던 김인 씨가 삼성 라이온즈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삼성 라이온즈를 승리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김인 사장은 경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투수의 구질과 특성, 타자의 성향과 좋아하는 코스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경기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데이터가 쌓일수록 분석 결과는 정교해지고 치밀해졌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활용하였고,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경기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15년 5년 연속 정규 리그 1위라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빅데이터입니다. 오늘날 운전자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유용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인데요. 여러분이 길을 찾을 때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파악해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도 빅데이터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내비게이션은 전국 각지를 이동하는 수만 대의 차량으로부터 몇 초 단위로 위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전국 도로의 교통 정보도 함께 수집하는데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로를 운전자에게 제공합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사실 교통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개별 기업에서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개별 기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교통 관련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무궁무진한 서비스를 개인에게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는 이미 다양한 대중교통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스 또는 지하철 다 타보셨죠? 버스와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최첨단 교통 시스템이라 하고, 이 최첨단 교통 시스템이 사용되면서 교통 혼잡이 줄어들었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이런 교통관리 시스템은 해외로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시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고타시는 교통 정체가 극심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보고타시에서는 버스를 타려면 최소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체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고타시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리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현재 보고타시에서는 버스마다 센서를 부착하였고 도로마다 장비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버스마다 부착한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수집되고 분석되어서 중앙관제소로 보내집니다. 그 덕분에 중앙관제소에서는 보고타시의 도로 정보와 버스 운행 정보를 한눈에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버스 운행이 지연될 경우 중앙관제소에서 신호를 보내 버스 지연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해당 지역에 더 많은 버스를 투입해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이렇게 교통이 원활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마찰도 줄어들었고 범죄율도 같이 낮아졌습니다. 그 외에 빅데이터가 더 활용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독감 유행 예측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은 미국 보건당국보다 더 빠르게 독감 발생 및 전염 경로를 예측하여 유명해졌습니다. 구글은 어떻게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법은 수십억 건의 검색어와 독감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과에 있었습니다. 구글은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독감이 발병하기 전과 후의 검색어 간의 상관성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어들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예측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독감 증상과 독감 치료 등과 관련된 검색어와 검색이 일어난 지역, 검색어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독감 유행 수준과 전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독감이 퍼지고 난 후에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내놓은 보건당국보다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예시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 많이 하시죠? 간단하게 몇 단어만 검색해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거에는 독일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독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만 주로 검색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독일의 수도와 정치 제도와 같이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검색됩니다. 또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독일까지 걸리는 비행 시간, 추천할 만한 숙소와 같은 맞춤형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과거에 검색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사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개발된 덕분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데요.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빅데이터 포털이 네이버 데이터 랩의 베타 버전을 2016년 1월에 열었습니다. 네이버 데이터 랩을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 순위를 알 수 있고 그중 원하는 정보를 클릭을 하면은 최근 24시간 이내에 검색어 추이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랩의 한 분야인데요. 검색어로 알아보는 대한민국 분야에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분야별 그리고 이용자 생활 방식별로 분류한 12여 년간의 인기 검색어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검색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10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설정한 기간 내에 해당 검색어의 최대 검색량을 100으로 산출한 상대적 수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에도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 가까이 숨어있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발표한 사례들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발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료들은 오늘 발표한 PPT 자료와 함께 후기 남기는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활용된 사례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궁무진한 빅데이터 세계에 대해 발표한 이정민, 임지혜, 이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